안녕하세요. 대학로 더 서울 비뇨의학과 원장, 비뇨의학과 전문의 추민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환자들의 치료 후 만족도가 가장 높기로 손꼽히는 주제죠. 바로 여성 요실금 수술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요실금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지? 산부인과인가? 고민하시다가 결국 비뇨의학과는 남성들만 가는 곳 같아 부끄러워서 방문을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대학병원 교수로 있을 때 제 외래 환자의 6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콩팥, 방광, 요도처럼 소변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은 남녀 불문하고 비뇨의학과의 전문 분야입니다.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이 소변 문제는 비뇨의학과를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부끄러움을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요실금인 것 같은데 치료하면 낫나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변이 새시나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요실금도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4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압성 요실금, 기침, 웃음, 운동처럼 배에 힘이 들어가는 때 새는 것. 절박성 요실금,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렵고 참기 힘들어 화장실 가기 전에 실례하는 것. 혼합성 요실금, 위 2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범랑성 요실금, 소변이 방광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어 넘쳐 흐르는 상태입니다. 주로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방광이 과하게 예민해진 것이 원인이기에 수술 없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복압성 요실금은 근육과 인대가 느슨해진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요실금 중에서도 여성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이 복압성 요실금,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크게 2가지 기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요도 과이동성, 유레스랄 하이퍼모빌리티입니다. 우리 몸의 요도는 골반 저근과 질전벽이라는 조직이 마치 해먹처럼 밑에서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이 조직들은 요도가 밀려나지 않게 꽉 잡아주는 단단한 바닥인 하드보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에서 압력이 내려올 때 요도가 이 단단한 바닥에 눌리면서 꽉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출산이나 노화로 이 하드보드가 헐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도 앞쪽은 치골에 붙어 있어 잘 움직이지 않지만 뒤쪽 요도와 방광 경부는 아래로 쑥 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지대가 없이 뒤쪽이 처지면 요도 입구와 중간 요도 부위가 마치 깔때기, 펀넬처럼 넓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랑말랑한 호스를 딱딱한 하드보드 위에서 밟으면 물이 꽉 막히지만 푹신한 모래 위에서 밟으면 호수가 모래 속으로 파고들면서 입구가 깔때기처럼 벌어져 물이 새어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하드보드 역할을 해줄 지지바닥이 사라지면서 요도가 깔때기처럼 벌어져 소변이 새는 것이죠. 2번째는 내인성 괄약근 결핍, 영어로 ISD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 구조는 괜찮더라도 요도 자체의 괄약근 기능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요도 점막이 얇아지거나 괄약근의 혈류가 줄어들어 소변을 막아주는 댐 자체가 부실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고령이거나 과거에 골반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원장님, 수술 말고 먹는 약으로는 안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물론 복압성 요실금에도 사용되는 약물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듀록세틴과 같은 SNRI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요도 괄약근의 수축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괄약근이라는 문을 좀 더 꽉 잠그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요도 점막의 탄력을 높여주기 위해
에스트로겐 질 크림 같은 호르몬 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근육과 인대가 느슨해진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약으로 괄약근 힘을 조금 높인다고 해도 이미 벌어지고 처진 요도 구조를 다시 예전처럼 팽팽하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약물은 오심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약을 끊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약물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훨씬 명확하고 영구적인 해법이 됩니다. 복합성 요실금 수술의 대명사이자 가장 표준화된 치료법은 바로 TOT, 트랜스 옵츄레이터 테이프이라는 수술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요도를 지탱하던 해먹 근육이 낡고 헐거워졌다면 그 근육을 대신한 인공 해먹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아주 얇은 테이프를 요도 중간 부분에 걸어주어 깔때기 현상을 막고 소변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이 수술을 비뇨의학과에서 해야 할까요? 요실금 수술은 단순히 테이프만 걸면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자 맞춤형 텐션 조절을 위한 사전 진단부터 수술 중 방광 내시경을 통한 안전 확인, 그리고 수술 후 배뇨장애 관리까지 이어지는 이 정교한 과정은 방광과 요도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만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 병원에서 수많은 고난도 케이스를 치료하며 쌓은 저만의 노하우도 바로 이 정밀한 확인과 전 과정에 걸친 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수술인데 무섭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의라면 보통 15에서 20분 내외로 끝나는 매우 간단한 수술입니다. 최소 절개로 진행되어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기 통증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전 수술 후 오후에 퇴원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요역동학 검사인데요. 내 방광이 소변을 안정적으로 잘 모으고 있는지, 또 요도가 압력을 견디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밀한 수치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술 후 배뇨장애 같은 후유증 없이 완벽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밀 진단 과정이야말로 비뇨의학과의 진정한 전문성이 발휘되는 핵심 역량입니다. 특히 저희 더서울 비뇨의학과 의원에서는 최신형 NMS 요역동학 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개원하면서 수많은 장비 중 가장 공을 들여 첫 번째로 구매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여러분의 배뇨 건강에 진심이고 가장 정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그동안 정말 다양한 수술들을 집도해 왔습니다. 결석 수술부터 종양 수술까지 수많은 치료를 하지만 제 경험상 요실금 수술만큼 수술 직후 환자분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수술은 드문 것 같습니다. 수술방에서 나와 원장님 이제 정말 살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가 비뇨의학과의 길을 선택한 보람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요실금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만약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계속 새는 소변 때문에 피부염이나 습진으로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축축한 환경이 계속되면 세균이 번식해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냄새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게 됩니다. 운동도 포기하고 여행도 못 가고 결국 자신감 하락과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술 자체가 결코 위험하거나 오래 걸리는 과정이 아니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체념하거나 부끄러움 때문에 고통을 참기보다 소변 건강의 종착역인 비뇨의학과를 찾아 하루빨리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 조금만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더 이상 젖은 패드 때문에 외출을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주시거나 저희 더서울 비뇨의학과 의원으로 찾아와 주세요. 대학병원에서부터 이어온 저의 모든 진료 경험을 담아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